안녕하세요. 온통부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혈당 이야기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의 그 댓글에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 2개 올라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첫 번째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방법 4가지 여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당뇨인과 비당뇨인은 당이 올라가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다르죠. 그래서 비당뇨인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좋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은 게 좋다. 그래서 진 폭이 아래 혈당과 위의 혈당이 50 미만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이 진폭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이 정도의 혈당은 정상인데 그 중간에 혈당이 높이 치솟았다 내려오는 것,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당능장애 있는 분들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도 조금 높아지면서 이게 언덕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당뇨가 오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곡선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후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내려오질 않고요. 그리고 피크를 이루는 시간이 대부분 비당뇨인일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개가 식후 1시간 전후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좀 오래 10년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은 그 혈당 스파이크가 1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식후 2시간, 3시간 이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지, 그러니까 당이 오르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내당능장애 단계도 아니고 당뇨 단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당뇨인은 뭐 이건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뇨인들은 오히려 공복 혈당도 높고 식후 그 혈당 스파이크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멈추는 거죠.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당뇨가 이제 진행 단계에 있고 또 내당능 장애에 있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는 더 조심해야 된다. 혈당 스파이크뿐만이 아니라 식전, 식후 모든 혈당을 이제 더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혈당을 지금 당장 조금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린 이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미량 영양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그것들을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뭐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당뇨가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인 거고요. 당뇨가 초기 중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췌장을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말고 쉬게 하면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되도록 똑같은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째 질문은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최고의 음식 버섯. 이제 여기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이것이 누구나 같을까?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버섯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질문을 주신 건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혈당을 안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먹으면 또 혈당이 팍 올라가는, 그러니까 감자를 또는 고구마를 이런 걸 먹어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지수가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 지수가 좀 낮은 음식들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이 크롬이라는 성분이 그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어떤 결합을 도와주고, 그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데에 이제 도움을 준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 또 하나
특히나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든지 기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장내에서 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또한 그 GLP-1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크롬이라든지 다른 미네랄들이 풍부하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버섯이라는 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재료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쨌든 무엇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원칙이 있었죠. 거꾸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후 30분 운동을 하는 것,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어떤 식단,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것이 버섯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먹었던 음식들 몇 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먹어? 막 이런 염려 항상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식단을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다슬기 수제비예요. 수제비? 제가 잔치국수 얘기를 하던 수제비도 밀가루 음식인데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그 당지수 표거든요. 쌀보다 이 수제비라든지 스파게티, 이런 칼국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혈당을 덜 올려요. 그런데 면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 주로 면만 먹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린다. 그런데 다른 것과 같이 먹을 때는 오히려 쌀밥보다 이 면이 혈당을 덜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육수를 끓여서 거기에다가 다슬기를 충분히 넣고 다슬기 수제비를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슬기를 먼저 이제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계란지단, 반찬으로서 계란지단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계란지단하고 이 다슬기, 건더기를 어렸을 때 다슬기 잡아서 먹어보셨어요? 삶아가지고, 그 옷빈이라는 거 있죠? 빈으로 하나씩 꺼내서 막 이렇게 먹고, 그런 재미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슬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먹기도 하고, 계란지단을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이걸 먼저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제비를 이제 나중에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면 혈당이 뭐 이렇게 얼마 안 올라가죠. 상한선을 제가 180으로 해놓고 밑에 하한선을 70으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의경보가 울리고 180 이상이 올라가면 또 주의경보가 울리고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래프가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먹고 나서 30분 산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막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려나? 그랬는데 또 앉아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140을 넘지 않는 선까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이제 오후에 한 5시쯤 되면서는 이제 완전 100 미만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이게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제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그래프가 딱 올라갔다 팍 내려오는 이게 아니라 좀 천천히 조금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게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복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증처럼 지치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반찬을 보시면 참 볼품없는 이제 계란 장조림이 있어요. 제가 황금 오일이라고 약으로 쓰는 이제 오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란 노른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른자는 빼서 약으로 쓰고 남은 흰자만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장조림을 심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 장조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대조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김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양상추를 이제 간장하고 식초로 해서 이렇게 샐러드 비슷하게 그냥 찍어 먹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옆에 갈치조림도 하나 또 있었어요. 저희가 한의원 식구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먹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늘 굉장히 풍성하게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날 이제 혈당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참 박대한테 고맙고 갈치한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시죠?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빨리 먹을래야 빨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지 않게 해서 이거를 이제 앞접시에다 갖다 놓고 천천히 이렇게 발라서 먹고, 그다음 계란치단도 먹고, 계란치단이 아니라 이건 장조림이죠. 그다음에 뭐 양상추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다가,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 먹고 나서 이제 밥하고 이 그 조림에 들어있는 무라든지 그 조림의 뭐 일부 살을 또 다시 떼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면 혈당이 140을 절대 안 넘어가요.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는 이게 쑥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하는 음식이 아니라, 박경숙은 뭐 매일같이 집에서만 먹나? 맞아요. 저는 거의 98%가 집에서만 먹는데, 그런데 가끔 한의원 근처에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두 번씩 가게를 이렇게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제주 해장국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주 해장국 그것을 한 이제 2인분인가 3인분인가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먹게 하고, 이제 저도 이 건더기만 건져서 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부하고 오이를 잘라서 그거랑 이제 고추장 이런 게 찍어서 먹으면서 두부 먹고 오이 먹고 그 다음에 해장국 건더기 먹고 이러면서 귀리밥을 이제 먹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보시다시피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밖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먹을 때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해물수제비, 해물칼국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장국 드실 때도 밥부터 말아서 먹는 게 아니라 건더기부터 이렇게 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된다. 이제 이런 힌트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이제 버섯 들깨탕, 이걸 저희 한의원에서 같이 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반찬 뭐 호박나물 한 가지 정도 하고 이 버섯 들깨탕하고 잡곡밥을 먹었는데 정말 그래프가 환상적이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버섯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버섯 들깨탕에서도 버섯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 버섯 들깨탕 말고도 버섯을 활용한 음식들로서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보기만 해도 화려하죠. 황제장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막 이 식후 혈당이 조금 가파르게 오른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까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저한테 이런 걸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황제버섯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장이다 이런 그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하고 여기에 있는 게 이 황제버섯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낙지버섯이고요. 왼편으로 있는 게 이제 표고버섯이고요. 오른쪽 편으로 있는 게 전복이에요. 전복, 낙지, 황제버섯, 표고버섯. 보기만 해도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죠? 장조림은 장조림인데 이제 국물 그 색깔을 보아도 알겠지만 짜지 않게 좀 심심하게 해서 그냥 하루나 이틀에 다 먹을 분량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맨날 이렇게 푸짐하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된장찌개 있죠. 된장찌개에 버섯과 두부, 호박 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된장찌개를 끓일 때에도 국물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적게 해서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갖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리고요. 이건 한번 소개했었죠. 제 버섯게장을 해서 먹었을 때도 이제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느타리 버섯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지나물이에요. 가지를 살짝 말렸다가 이렇게 나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부 한 100g, 150g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발효식을 해서 이제 저녁밥이 좀 늦어지겠다 싶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제 밥을 좀 많이 먹거나 이러면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키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저는 8시가 좀 넘어가겠다 싶으면 밥 대신에 이렇게 발효 효소식을 먹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섯을 또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황제버섯 계란볶음밥 할 때 이게 버섯을 그냥 잘라서 구워서 먹는 것도 맛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란 그 노른 계란 후라이하고 이쪽은
이제 버섯을 그냥 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제육볶음을 할 때에도 제육 버섯 볶음밥, 아니 볶음밥이 아니죠. 볶음밥이 입에 뱄어요. 그냥 제육 버섯 볶음. 그래서 제육보다 오히려 버섯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버섯 하나만 이용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반찬이 굉장히 많죠? 자, 이번 일주일 동안은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서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컨디션도 아주 좋게 지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